다른 사람은 로그인 된 거예요. 심지어 교수님 학번을 넣었더니 교수님이 로그인 됐어요. 교수님. 성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1점대인 나의 성적을 바꿔볼까?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인터뷰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더 지니어스, 마스크 알림이, 레인보우 지숙님과의 공개 연애 등으로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인 천재 해커 이두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터뷰 질문은 사전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받은 질문을 요약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이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멋쟁이 사자처럼 대표를 하고 계신데 네. 아마 멋사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멋쟁이 사자처럼에 대한 일단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멋쟁이 사자처럼은 2013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처음엔 비영리 단체로 진행을 하다가 이게 도저히 먹고 살 방법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작년에 영리회사로 전환을 한 코딩 교육 단체입니다. 그럼 처음에 비영리로 시작하셨는데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 처음에는 학교를 다닐 때 내가 서울대 교수보다 수업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이제 지식들이 10년 동안 거의 바뀐 게 없더라고요. 10년 전에는 이미 막 CRT 모니터 혹시 아세요? CRT 모니터? 네.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 그런 거. 옛날 저 입학했을 때 CRT 모니터 앞에서 네. 코딩을 했는데 이게 돼지 모니터가 있어요. 이거. 그 큰 거. 네. 근데 이제 졸업할 때는 이제 다 스마트폰 썼거든요. 그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컴퓨터 속도도 엄청나게 빨리 바뀌었는데 여전히 수업은 너무 옛날인 거죠. 너무 옛날 방식이어서. 네, 그래서 그냥 최신 스타일 수업만 한번 쭉 뽑아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멋쟁이 사처럼 해서 진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술. 하다못해 4년 동안 컴퓨터공학을 졸업을 해도 진짜 앱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4년 동안 진짜 막 열심히 코딩을 해도 이제 안드로이드 앱 만들어보자 하면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이긴 거잖아요. 이게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신 스타일부터 거꾸로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코딩 교육 단체를 딱 1년만 해보려고 했다가 지금 어쩌다 보니 8년째 8년째 하고 있습니다. 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처음 시작하실 때도 비전공자를 뽑아서 교육하는 걸로 시작을 하셨죠. 어떻게 비전공자를 해보자라고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맨 처음은 전공자를 맨 처음엔 전공자예요? 네, 전공자를 키워서 사회적 감각도 좀 키워주고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네. 전공자한테 코딩 교육을 하면은 자기 프로그램의 로딩 속도 빨라지는 거에 완전 목숨을 걸지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결국 만들고 보면은 되게 기술적으로 뛰어난 하지만 아무도 안 쓰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양성이 되는 거 보고 이건 안 되겠다. 그게 그럼 1기는 전공자였고 1기 전에 이제 테스트. 약간 테스트로. 테스트 전공자분 모시고 했는데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세상에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이 더 많은 비전공자 분들한테 소프트웨어 교육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죠. 효과적이었나요? 그게? 폭발적이었죠. 학교에 통학생회장 선거를 오프라인으로 했거든요. 그쵸. 원래 다 네, 오프라인. 근데 그때 2013년도에 저희 수업 들은 학생이 왜 이거 온라인을 왜 안 하냐. 그래서 자기가 배운 그 컴퓨터공학 실력으로 사실 9주 동안 배워봤자 얼마나 배웠겠어요. 그래도 웹 서비스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웹 서비스 만든 거를 청학생의 선거 사이트로 바꿔서 오픈을 했더니 선거 투표율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선거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꾼 사람이 컴퓨터공학부 4년 배운 사람이 아니라 저희 멋쟁이 사처럼 9주 배운 학생이 비전공자분이. 네, 자유전공학부 학생이랑 불어불문학과 학생 하는 거 보고 주변 사람들도 좀 놀란 거죠. 저도 놀랬고. 그래서 원래 1기만 하려고 했던 게 소문이 막 커져 나가면서 2기 하다 3기 하다가 4기 때는 시작할 때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거든요. 끝! 5기는 없다! 라고 했는데 이제 4기 끝나고 나서 5기 언제 모집해요? 메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8기 하고 있습니다. 멋쟁이 사천 운영하시면서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가장 좀 보람이 있었다라고 느낀 순간이 혹시 사실 있을까요? 이런 순간 이런 순간? 이런 순간이죠. 멋쟁이 사찰 학생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본인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눈 떠보니 내가 되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근데 이 출발이 어디였는지 딱 생각을 해보는 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출발에 멋사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될 때 저한테 연락이 와요. 저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그때는 사실 되게 뿌듯하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누릴 수 없는 그런 감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게 일단 저희가 9주 동안 빡세게 코딩 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나랑 안 맞는구나 라고 판단되면 내 인생에 코딩이랑 없다라고 되게 빠르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죠. 되게 좋은 기회네요. 원래 전공하면 4년 동안 시간 허비할 수도 있는데 9주 만에 딱 적성을 파악해서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이제 딴 길로. 또 좀 재밌는 에피소드도 운영하시면서 많았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코딩 교육하다가 생긴 에피소드 하나는 1기 때 수업을 하는데 x는 x 더하기 1이라는 표현이 코딩에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x라는 값에다가 1 추가할 때 근데 맨 처음에 이 문법을 화면에 딱 띄웠는데 수학과 학생이 x
X 양변에 있는 걸 지우면은 영은 1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말이 안 된다. 논리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영은 1이라는 되게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다. 진짜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러네요. 갑자기 네. 생각해보니까 와, 씨, 이런 생각을 나도 해본 적이 없는데 역시 비전공자는 다르구나. 또 되게 충격받았습니다. 1기 때 있었던 일인데 제일 기억에 남아요. 네. 그러면은 멋쟁이사처럼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되게 구독자분들 중에 많으실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매년 바뀌고 있고요. 대학생은 비영리로 하다 보니까 노력을 붓는데 한계가 있어서 지금 학생분들끼리 커리큘럼 만들고 학생분들이 교육을 알아서 다 하시고 저는 이제 앞에서 길만 뚫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자율성이 보장된 단체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 코드라이언까지 최근에 맞아요. 오픈하셨죠. 비영리로 1000명, 2000명의 학생들한테 코딩 교육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유지가 불가능해서 작년에 이제 드디어 유료 수업을 한번 열어봤고 이게 몇 명이나 오실지 약간 저도 감을 못 잡고 있었는데 매해 매진이에요. 저도 좀 놀라고 있어요. 코딩 교육을 배운 다음에 또 서비스를 만드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거 보면 되게 재밌고 보람을 많이 느끼죠. 대표적으로 좀 어떤 서비스가 있을까요? 유명한 게 되게 많죠. 멋쟁이 4.2기에서 나온 뱅크 샐러드. 취준생분들이 워낙 많이 쓴다라고 알려진 자소설닷컴. 아예 순수 머스타 팀으로만 출발을 해서 그리고 비프로 11이라고 축구 데이터 분석을 하는 팀인데 소프트뱅크한테 한 100억 정도 투자를 받고 100억. 네, 뭐 그 외에 되게 많습니다. 윙잇도 있고 타링도 있고 센트비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데요. 다 너무 신기해요. 근데 전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 원래 잘하는 사람인데 경쟁률을 뚫고 온 사람들끼리 좋은 분들이 다 이렇게 시너지가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코딩 교육 사이트도 오픈을 해서 코드라이언. 네, 오프라인이나 수업을 못 들으신 분들이 워낙 많아요. 경쟁률이 높아서 탈락하신 분들도 워낙 많고 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온라인에서 최대한 멋사스럽게 교육을 해보고자 온라인 사이트를 오픈했고 이제 파이썬 루비를 시작으로 이제 수업을 계속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인님의 코딩 이야기가 좀 궁금한데요. 그러면 언제부터 코딩에 관심이 생겨서 코딩을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사실 코딩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 제가 1학년 때 성적표를 보면 1.7이에요. 진짜요? 콩공인데 네. 2학년 때 1.9예요. 1학년 때 C 언어를 이제 맨 처음 배웠는데 포인터에서 머리가 꼬여가지고 도대체 모르겠다. 그때는 제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야, 네 숙제 잠깐만 줘봐. 내가 카피 안 뜨게 내가 베낄게. 카피 뜨면 걔도 빵점 되니까 카피 안 뜨게 베끼는 스킬만 엄청 늘었어. 카피를 안 뜨게 하다 보니까 코드가 막 산으로 가가지고 숙제 제출하면 다 거의 빵점 받고 나는 컴공이 안 맞나 보다. 2학년 때 자료 구조를 들었는데 배열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그다음 막 그래프 나오고 그래프가 막 이렇게 막 장난 아닌 거예요. 네. 근데 뭐 레드 블랙 트리 막 모르겠어가지고 그때 결심을 했죠. 바로 옮겨야겠다. 그때부터 다시 진로 탐색을 다시 해봤거든요. 아직 22살, 21살이면은 네. 아직 미래가 많으니까 근데 경영대로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왜냐면 경영대 학생들 막 정정 입고 학교 다녀요. 되게 멋있어요. 근데 전과를 하려고 보니까 이 학점이 좋아야지 전과를 할 수 있대요. 아니 학점이 좋으면 내가 왜 전과를 하냐. 그렇죠. 학점이 나빠야지 전과를 하는 건데 난 나쁘니까 전과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3점 얼마를 넘어야지 전과를 할 수 있대요. 학점이. 야, 3점 넘으면 내가 왜 전과를 하겠냐. 제발 보내달라. 나 쓰레기니까 콩공과 쓰레기니까 쓰레기 처리반을 던져라 라고 얘기했는데 안 된대. 학칙상 어쩔 수 없이 콩공과에 남았고 너무 적응이 안 되니까 수능을 다시 봤어요. 아예 경영대 1학년으로 입학을 하자. 와, 정말 안 맞으셨네요. 야, 진짜 콩공과는 나랑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수능을 다시 봤는데 수학 점수가 그때 40몇 점인가? 수능은 시간 안에 이거 딱 풀어내는 능력이 되도록 계속 반복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막 공식 유도하고 있고 이러니까 한 반쯤 풀었더니 종류라 그래서 그럼 재입학도 안 되고 전과도 안 되고 그럼 한번 컴퓨터공학에 한번 뼈를 묻어보자라는 생각으로 2학년 겨울방학 때 유럽 여행을 안 가고 그때 C++ 기초 플러스라는 책을 사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유명하다는 루비라는 언어를 같이 동시에 공부를 했죠. 그랬더니 사실 C 언어는 여전히 망했고 루비라는 언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단 포인터가 없고 네. 그리고 뭐 콜바이 밸류, 콜바이 레퍼런스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되고 클래스 몰라도 되고 포문도 없어요 심지어. 물론 있는데 다르게 동작을 하는 게 더 메이저고 와일문도 없고 너무 편한 거예요. 얘다 싶어가지고 이제 공부했더니 네, 지금까지 왔습니다. 되게 의외네요. 저는 학생 때부터 엄청 코딩을 잘하셔서 원래부터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요, 허접이었어요. 사회 부적응이 아니라 전공 부적응자. 전공 부적응. 네, 되게 좋은 선례를 남기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마 컴공 분들 중에 되게 난 컴공에 안 맞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 여전히 C랑 자바를 못하고요. 파이썬 루비가 짱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코딩 하게 된 계기에서 처음 C 언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코딩은 진짜 안 맞나 보다 했는데 좀 C 언어 이런 걸 몰라도 다른 언어로도 다 극복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프로그래머를 해야겠다 하고 진로를 딱 정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제 과 동기들이랑 서울대학교 강의평가 사이트를 같이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컴퓨터 완전 쪼렙인데 강의평가 사이트를 만들고 이게 학생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스누이부였나요? 네. 그렇죠. 학교 거의 전교생이 다 썼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소문이
해보니 와 학교에 컴퓨터 천재가 나타났다. 어. 나는 학점이 1점대인데 컴퓨터 천재가 나타났다라고 어. 얘기가 나오면서 난 컴퓨터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욕이 아니라 세상에 의미 있는 걸 만들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내가 인정을 받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그때부터 이 길로 한번 가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항상 컴퓨터 하면 되게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이랬던 게 이제 재미로 바뀌는 순간이 강의평가 만드는. 그때 이용자 수가 혹시 어느 정도? 전교생 다 들어왔죠. 와, 전교생이. 네, 안 들어오는 사람이 약간 거의 없을 정도로 저도 좀 놀랐어요. 네, 그때 프로그래머 되겠다고 맘먹었고 그래서 이제 C 언어를 배우고 막 올림피아드 출신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루비라는 언어를 딱 배우고 웹 서비스를 빠르게 찍어내도 재미를 컴퓨터로 느낄 수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자. 사실 자료 구조는 배열이 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배열로 다 짰어요. 아는 게 배열이기 때문에 막 리뉴얼하고 리뉴얼 할 때마다 엔지니어링 테크가 막 그렇게 높지 않고 대학생 뭐 3, 4학년이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도 전교생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네, 물론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논란이 많았다고. 네, 힘들었어요. 유지 가능한 모델로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완성품인데 유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어떻게든 이제 꾸역꾸역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도 부족했던 부분이라서 다음에는 유지 가능한 모습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그때 됐습니다. 광고 넣으실 생각 안 하셨나요? 광고 넣었다가 며칠 만에 뺐어요. 왜 빼셨나요? 좀 약간 또 좀 영리 좀 이런 느낌이 좀 별로 안 좋아서 그냥 뺐어요. 그리고 전교생 쓰는 거면 꽤 수익이. 그쵸. 수강 시청 기간에는 설날이랑 겹치는데 설날 때 뭐 새벽 뭐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네, 서버 개수 늘려야 되나? 이게 다 돈이니까. 멋있네요. 광고도 빼고. 네, 광고 빼고 욕 먹고. 욕 먹고. 네, 괜찮아요, 근데. 저 또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또 지금까지의 또 커리어가 완성됐던 그런 것 거니까. 네, 처음 프로그래밍 입문한 시기도 궁금한데요. 그러면 아예 대학생 때 처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네, 완전 처음이었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아예 안 해보셨나요? 우리나라 교육 특성상 컴퓨터를 언제 해요? 그렇죠. 네, 하면은 딴짓한다, 게임한다. 그리고 저도 뭐 자제가 안 되는 사람이라서 컴퓨터 키면 일단 게임부터 하고 시작하니까 안 되는 물건이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C를 배웠는데 너무 어렵고 자바 수업으로 옮겨 탔는데도 여전히 너무 어렵고 헬로우 하나 찍기 위해선 뭐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베이스 시스템 프린트아웃 뭐 지금도 모르겠어요.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파이썬은 그냥 프린트 헬로우. 이제 대학생 때 처음. 네, 대학생 처음인데 실질적으로는 대학교 3학년 때 루비라는 언어를 맛보면서 시작했습니다. 코딩을 주로 독학으로 하셨는지 아니면은 대학교 전공 수업이나 뭐 대학교 수업으로 하셨는지. 저 전공은 개판이에요. 그 1점 때. 네. 운영체제가 D-, 인공지능은 F. 그랬는데 그게 사실 학교에서 그 교과서로 외워서 하는 수업은 학교 딱 다니다 보면은 성적 좋은 친구들이 쫙 있고 코딩 잘하는 친구들 따로 있어요. 코딩 잘하는 친구들은 보통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공부 다 하지. 네, 학교 공부를 그렇게 충실히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공부보다는 스스로 하는 공부가 더 중요하다. 네, 저는 만약 돌아가면 자퇴했을 거예요. 아니죠. 네. 학교 때 배웠던 막 암호학 이런 게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Q&A로 배우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런바이 두잉이 제일 좋아서 그렇죠. 거기서는 계속 이제 해보면서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하잖아요. 학교는 교과서 외우면서 책상에서 외우잖아요. 그렇죠.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어떻게 배우는지를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터 기술은 계속 바뀌어서 새로운 게 넘어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데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데는 교과서보다는 어쨌든 컴퓨터에서 인터넷에서 혼자 배우는 게 스택 오버플로우 이런 걸로. 네, 제일 빠르죠.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네, 전 컴퓨터 허접인데 어쨌든 컴퓨터를 먹고 살잖아요. 서울대 재학 시절에 네. 김태희 씨 졸업 사진을 해킹해서 천재 해커라는 별명을 얻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해킹을 하게 되신 건가요? 이때 학점대가 1점대일 겁니다. 이때 학점대가 1점대. 전혀 천재도 아니고 해커도 아닌데 컴퓨터 너무 못하는데 슬슬 재미를 붙이고 있어서 이제 학교 전산원이 매일 가는 사이트였어요. 그 당시엔 학교가 저에게 전부니까 전산원 가서 맨날 공부하고 그랬는데 전산원 요 사이트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지? 뭐 쿠키는 어떻게 완성이 되었지? 뭐 URL은 어떻게 완성이 되었지? 하나씩 뜯어서 공부하다가 거기에 학번을 그 쿠키에다 때려박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약간 암호화를 하긴 했어요. 근데 몇 번 리프레시 해보면서 암호화 패턴이 그냥 눈에 보여요. 너무 간단한 암호화. 네, 그래서 이거 그러면은 학번 다른 걸 암호화해서 다시 넣어보자. 쿠키의 값을 바꿔서 넣었더니 다른 사람은 로그인 된 거예요. 로그인이 돼요? 네. 심지어 교수님 학번을 넣었더니 교수님이 로그인 됐어요. 교수님. 성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1점대인 나의 성적을 바꿔볼까? 범죄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미 범죄를 하긴 했지만 저는 공부하려고 한 거고. 예, 맞습니다. 네, 이제 전산원 가서 고쳐주세요를 했는데 안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계속 하다 보니까 옆에 이제 기자님이 일로 학생 일로 와봐. 무슨 일이야?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그래? 그럼 김태희 사진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하죠. 기자님 옆에서 네, 이렇게. 시연 다 하고 다음날 서울신문 1면에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고쳐졌습니다. 역시 언론에 한번 알려줘야. 네, 그때 언론의 힘을 알았죠. 내가 백날 찾아가봤자 안 고쳐준다. 네. 그 학력을 보니까 대학원 박사과정 중퇴로 되어
있으시던데 네. 왜 중퇴를 하게 되신 건가요? 아깝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전혀 아깝지 않고요. 네네. 저는 학부 자체를 못한 걸 한으로 오히려 학부 자퇴 못한 게. 왜냐면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대학원에 가서 주변 조교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교들이 나 이런 수업 한다고 슬라이드 저한테 보여주고 저도 이제 슬라이드 받고 얘기를 해보는데 10년 전 슬라이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조금 바뀌긴 했는데 메이저 흐름은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대로. 컴퓨터가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고 있는 이 세상에 물론 아닌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수업 슬라이드를 안 바꾸고 똑같이 수업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아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의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구나. 뭐 철학이나 의학이나 법학같이 되게 오래된 학문의 경우에는 대학이 맞는 것 같은데 디자인이나 IT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리 변하거든요. 계속 변하니까. 네, 근데 그거를 교수님들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안 맞는 것 같다. 나는 자퇴를 해야겠다. 그거랑 창업을 하려는데 너무 걸림돌이 많더라고요. 미국은 엄청나게 부스트 해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대학생이 신분으로 창업하기에는 어디 불려가서 회의할 것도 많고 서류도 많이 써야 되고 아 이건 자퇴를 해야겠다. 네, 바로 자퇴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뭔가 교수가 되는 걸 꿈꾸거나 전혀 이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이 없었어요. 많이 대학원들 가니까 네, 그냥 학부 졸업의 대부분이 대학원 또 넘어가니까 마치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넘어가듯이 그냥 자연스레 학부만 졸업하면 뭔가 아쉽기도 하고 그래 그냥 오래 다녀보자라는 생각으로 넘어갔죠. 그러다가 안 맞은 걸 느끼고 나오셨고 너무 늦게 느꼈습니다. 대학원 중퇴하신 이후에 직장 생활을 하신 건가요? 네, 이제 직장 생활을 LG전자를 제일 먼저 면접을 봤고요. LG전자 다니셨어요? 아니요, 안 다녔어요. 면접을 보셨어요? 네, LG전자를 면접을 보러 갔는데 네. 근데 군 미필이라서 병역 특례를 어느 회사든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바로 현역으로 끌려가거든요. 기간 안에 어디든 반드시 취직을 해야 되는 미션이 있었고 제일 먼저 LG전자 면접을 봤는데 그때 8월인가 비가 엄청 오던 날이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맨발이었나? 맨발로 아무튼 일단 반바지를 입고 갔어요. 반바지. 네, 긴 바지는 젖으니까. 그렇죠. 네, 막 쏟아지는데 그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하면 다 젖잖아요. 그래서 그냥 반바지로 하고 이제 나중에 수건으로 닦으면 되니까 반바지를 입고 LG전자 면접을 딱 보러 갔습니다. 근데 경비 아저씨가 안 돼. 너 못 들어가. 그 당시면은 그런 규정이 되게 심하고 지금도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반바지는 아직도 약간 허용 안 하는 분위기인데 네. 그래서 반바지에 면접을 보러 갔더니 경비 아저씨가 안 돼. 아 그런가? 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 주변에 여자 직원분들은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네. 아니 뭐가 문제냐? 저 사람은 되고 왜 난 안 되냐? 어떤 LG전자 합격을 해서 일정을 딱 통보받았는데 거기 제일 먼저 연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연수를 한 달 동안 합숙을 한대요. 네. 저는 막 그렇게 단체 생활하는데 그렇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난 연수 스킵하고 네, 바로 바로 그냥 가겠다. 하겠다. 차라리 그리고 한 달 동안 연수하면은 내가 일을 못 하지 않냐? 그 시간에 난 일을 하겠다 LG를 위해서 라고 했는데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무조건 연수는 갔다. 신체적으로 불편하지 않는 이상 그냥 무조건 가야 된다 라고 해서 그 연수로 엄청나게 딜을 했어요. 나는 연수 못 간다. 뭐 결론적으로는 예외는 없다 라고 해서 그래 연수 갈 바에 그냥 나는 사퇴를 전 사퇴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오이즈 게임즈를 갔는데 더 심한 목장으로 슬리퍼에 맨발에 그냥 반바지에 그냥 티 하나 입고 저 면접 왔는데요. 그랬더니 알고리즘 문제 막 풀더라고요. 그래서 다 풀고 했더니 합격해가지고 그냥 이게 코딩이지. 이게 코딩. 이게 IT지. 옷 갇혀 입고 한 달 동안 신입사원들 밀어넣어서 막 사랑해요 LG 이거 이게 맞나? 그래 이게 IT 회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오즈 열심히 다니다가 병특 다 끝나고 이제 창업을 이어서 했죠. 병특 때문에 어떻게 보면 취직을. 네, 대기업 경험을 병특 때문에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LG가 되게 큰 인재를 놓쳤네요. 아닙니다. 갔으면 사고 쳤을 거예요. LG의 그 필터링 시스템. 정신 나간 애는 안 받는다라는 필터링 시스템이 정확히 동작한 겁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 또 다른 건 혹시 어떤 거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팅에서 이제 병특을 마무리하고 나와서 이제 콩두 컴퍼니 창업을 하고 그때 홍진호 씨와 콩두 컴퍼니 스틸에이스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롤 게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번에 강등돼가지고 제가 세운 회사니까 그렇죠. 마음이 좀 아프긴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도 관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전혀 안 하죠. 그냥 멀리서 응원만 이렇게. 응원만 계세요? 그냥 제가 낳은 자식이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물론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주식도 하나도 없고 근데 초반 시작했다는 그런 애정이 좀 있어서 응원은 하는데 그 응원이 전달이 잘 안 되고 사고 좀 많이 쳤어요. 막 계약서도 엉망으로 쓰고 해서 언론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그냥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콩두 컴퍼니 세우고 머싸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때 그러면 클래스팅 하실 때가 지니어스 하실 때인가요? 아니요 네오이즈 할 때. 네오이즈 있으실 때. 약간 그것도 궁금한데 클래스팅이 어떻게 되신 건가요? 사실 제작진한테 연락이 왔고 그 천재 해커 그걸로
네, 그래서 저는 천재도 아니고 해커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인데 일단 처음에는 완강한 거절은 아니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준의 거절로 일단은 했는데 지니어스 시즌 1을 봤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이건 나가야겠다. 나는 홍진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나갔는데 네, 울고 끝났죠. 그때 참 사건이 되게 네. 지금은 사실 아무렇지도 않고 되게 심각했어요. 저도 심각했는데 그때 그 신분증이 하나 있어야 게임을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바보같이 였다가 놓고 막 딴짓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분이 이게 챙기셔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 감론을박이 커뮤니티에서 완전 덮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되게 엄청난 인기를 되게 얻으셔서 인기라기보다는 약간 그냥 위로 존재. 이 사람의 존재. 이런 사람의 세상이 있구나. 불쌍하다. 그것도 되게 재밌던데요. 끝나시고 막 기부하셨다는 일화가 있는데 그때 너무 빡쳐가지고 학교 폭력 그 방지 단체가 있어요. 네네. 거기에 그냥 출연을 그냥 다 보내버렸어요. 얼마 안 돼서 큰 돈은 아닌데 그러니까 일반인 출연료가 높진 않거든요. 근데 이 돈을 내가 받는 것보다 그들한테 넘기는 게 훨씬 더 기분이 개운하겠다 싶어서 그냥 다 기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을 되게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직간접적으로 되게 많은 프로그램을 만드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가장 인상 깊거나 마음에 남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사실 그건 서울대학교 강의평가 사이트죠. 딱 뭔가 커리어의 시작이 되신 저한테 개발자라는 방향을 잡아준 첫 프로그램이라서 애정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10년 가까이 운영을 했죠. 중에 한 7년은 혼자 운영했고요. 그러면 서버비가 7년 동안 혹시 어느 정도 나오셨나요? 해보셔서 알겠지만 서버를 구축할 때 서버 하나만 딱 놓고 서비스 돌려도 돌아가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슈가 터졌을 때 전혀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웹서버 2개를 해야 일단 로드 밸런싱이 되고 DB 서버는 따로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웹서버나 DB 서버에 들어가기 위한 게이트웨이 서버 하나 있어야 보안이 되지. PC에서 웹서버 바로 들어가는 이걸 뚫어놓으면은 나중에 되게 누가 들어온지 모르게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서버 하나 두고 로드 밸런스 서버 하나 맞아서 떨어져야 되니까 또 이렇게 패키지 하나랑 이제 프로덕션 말고 스테이징 서버까지 스테이징 서버까지 돌아야지 스테이징 한번 디플로이 해보고 문제 없다 싶으면 이제 프로덕션에 디플로이 하고 요 패키지를 구성하면 기본적으로 한 달에 60, 70은 나가요. 대박이네. 근데 거기에 이제 트래픽이 몰려서 서버를 늘려야 된다. 수강 시청 기간이 1년에 4번이 있는데 그때는 서버를 좀 늘려놓고 또 그때는 꽤 나가죠. 매달 이렇게 AWS 비용이 딱 나갈 때마다 아이씨 이거 내가 평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근데도 광고를 안 다시고 하신 거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못 단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안 달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못 단 거죠. 6, 70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학생이실 때. 그러니까요. 그걸로 차를 리스를 돌렸으면. 그잖아요. 그럼 지금 혹시 어떻게 됐죠? 강의평가가 새로 생긴 건가요? 서울대학교 커뮤니티에 다 데이터 인수인계하고 인수인계 네, 하신 제 건가요? 사이트는 내렸어요. 되게 애정 있으신 사이트인데 좀 아쉬운 것도 있어요. 한 달 동안은 너무 아쉬워가지고 컴퓨터 키면 버릇처럼 모니터링 모니터링하고 했는데 마음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휑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또 유지하기에는 또 불가능했으니 그렇죠. 한 번은 서버를 너무 내가 철저하게 구성을 했나? 그냥 다 빼고 웹서버 하나에 DB 서버랑 다 돌리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번 했다가 셧다운이 됐는데 셧다운이 두 가지잖아요. 탑이 있고 터미네이트가 있잖아요. 터미네이트가 한 번 된 거예요. 그래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슈가 터지는 걸 보고 이거를 분리는 확실하게 해야 되고 백업도 계속 해야 되는 건 맞구나 라고 해서 다시 세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되게 프로그램도 많이 만드시고 코딩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이미 많이 나왔긴 했지만 그래도 생각하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코딩 공부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번에 마스크 알림이 만든 고려대학교 학생들 있잖아요. 네, 실검에도 오르고 그 학생들이 제일 효과적으로 코딩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일단 방문자 수가 막 1000만 명 찍고 있으면 코딩 공부를 하게 돼요. 네, 그렇죠. 이거 살리려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면서 이제 밤새 코딩 공부하고 그 친구들의 디플로이도 처음에 제대로 못했던 친구들인데 디플로이의 소중함을 깨닫고 DB 서버의 소중함을 깨닫고 혼자 코딩 공부하면은 그냥 SQLite에 DB를 부은 거랑 MySQL에 스케일러블하게 짜서 하는 거랑의 차이점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작을 때는 그냥 SQLite에 써버리고 이게 끝 아니야? 왜 배워야 돼? 근데 이제 데이터 들어오면서 막 뻗어 나가고 막 유시를 대고 하면 이제 이래서 MySQL 이래서 쓰는 거구나. 이래서 NoSQL이 있구나. 그럼 처음에 SQLite로 운영이 되던 건가요? 네, 처음에 아마 그럴 거예요. 처음에 웹서버 하나에서 들어왔어요. 로드 밸런싱 안 돼가지고 유저가 물러올 때마다 서버 스탑 시킨 다음에 인스턴스 사이즈 올려가지고 다시 올리고 안 되는구나 하고 다시 스탑해가지고 사이즈 올려서 다시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한 3개월 됐죠? 그 친구들 3개월 동안 진짜 누구보다 많이 코딩 공부했을 거예요. 그러겠네요. 실전 프로덕션을 완전 경험을 했겠네요. 그래서 막 리눅스도 배우고 HTTPS도 배우고 온갖 네트워크 기술과 막 밤새서 배우고 그만큼 또 흥미가 있으니까 또 찾아서 하고 제일 효과적인 코딩 방법은 무조건 많이 쓰는 걸 만들고 부딪혀보고 마치 스키장으로 따지면은 꼭대기 일단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든 내려오면 고수가 됐네. 늘어있다. 개발자도 유저를 모아온
온 다음에 오씨 어떻게 하다가 개발하다 보면은 눈 떠보니 고수가 되어 있네. 근데 항상 막 맞습니다. 숙제만 하고 연습 문제만 풀어서는 절대 안 늘어요. 되게 공감이 됩니다. 저도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진짜 운영을 해봐야 이게 빨리 고쳐야 되겠구나 하고 공부하고 이런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는 스택 오버플로 안 가고 네이버 카페에서 막 검색하잖아요. 근데 막 터져 나가면은 뭐가 지금 영어 공부해야지 검색해가지고 다 단어 찾으면서 막 하고 또 없는 경우도 있으면은 질문도 하게 돼요. 평소에 스택 오버플로에서 질문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하던 사람들이 터지면은 질문하게 됩니다. 직접 부딪혀 보면서 경험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코딩 공부 방법이다. 네. 사람들이 뭐 많이 쓸지를 생각을 먼저 하고 먼저 하고 허접하게 만든 다음에 아. 10명이든 20명이든 쓰게 해라. 불만이 터져 나올 거고 그 그걸 불만을 고치는 고치는 과정에서 고수가 되어 있을 것이다. 공감이 되는 되게 좋은 코딩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네. 엄청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 네. 스토리인데요. 이미 뭐 MBC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러브 스토리가 궁금한데요. 처음에 지숙님을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되신 건가요? 처음에는 네. 오 방금 이 멋있는 모습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야 왜 그래? 와 그때 막 DM이랑 쪽지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코딩을 이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나가도 되나요? 아 맞아. 지숙님 모르시나요? 모르죠. 그래요? 말해주려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